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방송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방송이고요. 첫 번째 방송은 SK 바이오팜에 관련해서 제가 최종 리뷰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1번이고, 지금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포트폴리오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 전망하고 6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SK 바이오팜이 이제 비상장주가 상장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히스토리컬 대형주들, 삼성 SDS, 삼성물산, 삼바, 넷마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6월 중에 상장을 하고 나면 MSCI 편입까지 2달 정도를 보고 있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SK나 SK바이오팜에 지금 물리게 될 경우에, 공모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실 거죠. 청약 상장하는 날.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혹시나 만약에 시가에, 혹은 시가 목요일 날 상장이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혹은 2, 3일 정도 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좀 심신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물산의 추이, 그다음에 넷마블의 추이, 삼성 SDS의 추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추이. 대형주가 상장했을 때 어쨌든 뭐 시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해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리뷰해 보시고, 혹시나 만약에 물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최대 이벤트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없는 셈 치고, 오랫동안 보유할 셈 치고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시장 리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는 어쨌든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 그리고 개인들이 바이오에 아주 몰빵하던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가. 지금 보면 여기는 완전 마이너스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단계적으로 다들 지금 뭐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고, 금융투자나 개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 아주 불안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불안하진 않았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와 SK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LG생활건강, 카카오. 지금 보시면 초대형주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삑,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쪽, 그 다음에 5G 쪽, 전기는 제외하고 바이오나 생활건강이 아니라 저기 뭐야, 서비스 업종, 화장품, 그리고 NC소프트의 서비스 업종, 이런 식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기관은 조금 난해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담았던 그런 모습이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좀 특징을 잡기는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들에 있어서는요. 자, KMW를 제가 바로 지지난 방송에 살짝 7월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린 이후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5월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차트는 거의 요 상황이었거든요. 차트 주가 지수 상황으로는. 여기 있네요. 주가 지수 상황으로는 여기 있었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거래량과 주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많이 아쉽지만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서, 사신 분도 계시고 댓글도 몇몇 분들 달아주셨지만, 어쨌든 KMW가 7월 추천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이 올라버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에 7월 종목이다 보니까 따로 준비를 해봤고요. 서비스 업종에 약간의 수익률 플러스, 기관, 그리고 의약품 쪽에 약간의 플러스, 음식료품, 필수 소비재에 약간의 플러스 제외하고는 지금 외국인들이 뭐 거의 전멸 상황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시장에 골고루 담으면서 어쨌든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요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S&P의 모습,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50과 혹은 무너졌을 경우에 200일선에 2050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준 다음에 이제 위로 계속 보시라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 횡보권 안에 있는 시장 자체는 좀 크게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점이다 하면서 털지 마시고 조금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삑이 어쨌든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위주로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셨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선물, 야간 선물 시장으로 3포인트 상승하면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린데 시장 자체는 잘 버텨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비슷해요. 지금 호텔 레저 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운송 쪽도, 자동차 쪽도, 화장품, 의류, 완구 쪽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지만 철강이 의외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현대건설 쪽에 약간의 비중을 좀 두려고 하다가 일단은 잠깐 멈췄거든요. 물론 건설 건축이긴 하지만 철강을 보고 건설 쪽이 좀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철목재, 증권,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쪽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있었고, 업종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순이익 전망치 쪽에 보면은 어쨌든 건강관리 쪽,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반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IT,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여기 없나? 디스플레이는 여기 없네요. 우리나라 쪽은 보시면 순이익 전망치, 이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그래서 필수 소비재 쪽, 지금 CJ 제일제당이 어쨌든 30만 원 초반대부터 약간씩 계속 반등은 하고 있어요. 물론 청산하기까지의 타이밍을 안 줘서 지금 계속 보유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CJ 제일제당의 필수 소비재, 자동차 쪽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건설 건축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계적인 트렌드답게 우리나라의 건강관리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최근의 시장 모습이죠. 그래서 호텔 레저도 무너져 있는 거 보이고, 에너지나 화학 쪽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저는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분기 때 아까 디스플레이 모습과 3분기 때를 같이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 3분기예요. 3분기. 그래서 검은색의 3분기는 지금 어쨌든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에도 좋을 것들이 건강관리나 소프트웨어 업종은 지금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가장 우량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서비스의 5G,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번 7월의 핵심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쪽은 뭐 건설 쪽은 약간 머뭇거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 3분기 때 실적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 번씩 개인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정리한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그 거품이 꺼지게 마련이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수급적으로 잠깐 제외받아서, 소외받아서, 죄송합니다. 소외받아서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구조가 늘 만들어져 왔었죠. 시장은 7월에도 마찬가지로 삐기 주도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SK 필두로 지금 계속해서 빠지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돼서도 SDI가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시장의 뭐 큰 흐름 자체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인터넷과 게임주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미국 신규 확진자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에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 속보 보니까 한국은 미국에 대비해서 괜찮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가장 큰 이슈가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반등했어요.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 수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변동성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면, 어쨌든 이제는 그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런 치명률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안도감 이런 게 있죠.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된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뭉쳐있지 않으면은 좀 괜찮다라는 그런 지역 단위의 확산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중앙은행이 강력한 돈을 풀면서 강력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서 시장을 받쳐주고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 업종 종목은 이제 5, 6, 7월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넣은 것은 5G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SK는 대형 증권사에서 추천을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익절했던 NC소프트,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비중을 많이 줄였고 CJ제일제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G이니시스나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손님들은 대부분 다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니, 과연 단기간에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결제 플랫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다 귀결될 건데, 아직 KG이니시스나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폭등할 만큼, 청산할 만큼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같이 올라가면서 이게 끝까지 올라갔을 때 한번 사이클이 마감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지난번에 KMW 말씀드리기 전에 서비스 업종의 사이클이 이제 마감될 건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대형주 사이클로 가느냐, 초대형주. 서비스업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사이클이었는데, 다시 한번 초대형주 사이클로 가느냐,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업, 요 사이클, 알죠? 아시죠? 요 사이클. 혹은 초대형주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수가 고점 부근에 있으니까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업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LG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초대형 사이클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던 뭐 어쨌든 간에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5G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동안 소외 업종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종목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쵸? 제가 20 며칠이었던 거, 지금도 20 며칠이네요. 아무튼 KMW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이후로 많은 급등폭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시던지, 혹은 지금 약간 고점에 대해서 저항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더 큰 상승폭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딱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 KMW는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5G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뚫지 못하고 121선에서 저항받고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심하게 무너졌다가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또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KMW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제가 딱 말씀드리고 나서 좋은 7월에 스타트를 할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KMW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그다음 필터 등과 같은 무선 통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파수 장비 업체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관련된 시스템이 있고요. 주로 사업하는 부분은 필터입니다. 안테나와 원하는 주파수를 걸러주는 필터, 그다음에 입출력 장비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사이트를 통해서 종합 대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5G의 대장격인 이 서진 시스템과 더불어서 제가 KMW를 자주 세트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매출액도 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고 거래처도 노키아, 삼성전자, 중국의 JTE, 그다음에 미국의 AT&T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받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19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우리 19년도 방송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KMW는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허진 시스템이 이렇게 좀 부침이 좀 있었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프라 구축을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2분기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일본에 지금 수출 따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LTE 트래픽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5G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차트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좀 부족했어요. 워낙 바이오나 대형주들이 사이클이 강했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오르지 못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 언택트 문화 확산이 이제 트래픽에 몰리면서 계속해서 좋은 내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5G, 그다음 5G 레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 5G 레디 투자도 예상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뭐 LG 디스플레이 아주 애정이 많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21선에서 저항받고 지금 일목 상단에 저항받고 있는,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입하기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11,600원의 현재 주가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반등할 때는 긴 양봉을 데리고 왔어요. 폭락하고 반등할 때 긴 양봉, 폭락하고 반등할 때 긴 양봉, 또 지지받기 전에 폭락할 때 또 긴 양봉. 그래서 사실상 11,000원 밑으로 오면 더 좋은 모습이겠지만 반등할 때 그런 패턴이 일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11,000원 언저리에 있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예측한 16,000원입니다. 뭐 사실 저는 이 16,000원이라는 숫자는 뭐 크게 뭐라 그래야 되죠? 크게 뭐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음 고점을 적당한 시점에서 현실화 시킨 것 같고요. 의외의 언택트 수혜주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넷플릭스 점유율과 상승해서 한국과 중국의 대형 패널에 관심이 많다. 실제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LCD 오픈셀 그 패널 가격이 드디어 상승 반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1% 내외 아주 작긴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결과 최저 PBR 0.6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0%를 더 할인해서 0.54배만 해도 약 6%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관련돼서 좀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까지는 죽을 쓰고 있어요. 아주 19년, 20년도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단기간의 수급 단타가 아니고서야 꼭 영업이익을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21년, 2022년 그리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눈을 달리한 거는 이제 그동안 서비스업이나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외된 업종들도 같이 가는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통신 장비, 뭐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7월 한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많이 낮아져 있는 주가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NC소프트는 팔고 나오면서 일단 90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CJ제일제당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팔 기회를 아직 주진 않았어요. 뭐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줘야 팔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오른 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도 지금 다 팔고 난 이후에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팔진 못했지만 어쨌든 카카오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씩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업종으로 6월 한 달 아주 신나는
그런 시장을 맛보셨을 텐데 7월 일단 SK가 제일 관건이긴 해요. 그 다음에 타이밍 잘 보셔서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시점이 저점인 것 같이 보이고 KMW는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봐가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수들이 지금 고점 부근에는 있어요. 지지선을 삼아서 뭐 과감하게 투자하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가 낮은 것보다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장을 보면서 현금 보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를 바탕으로 시작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지루한 방송을 두 가지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